오늘은 태양 존재의 광전류 관계식을 수학적으로 유도해보고 광전류에 미치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어떤 것이 있고 광전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인자들을 조절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적인 유도를 위해서 NP 접합을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N형 쪽을 더 많이 도핑했다고 가정을 해서 공핍층이 거의 형성이 안 되고 P형 쪽이 저농도로 도핑이 돼서 이렇게 공핍층이 형성이 되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N형 표면 쪽에 빛이 입사되고 있고 표면에서 약간의 반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빛은 P형 영역까지 이렇게 침투해 간다. 그리고 자 여기에서 x 이퀄 0 지점을 P형의 중성 영역이 시작되는 이 지점을 0으로 잡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지점을 0으로 잡아야 되는데요. 자, 여기를 0으로 잡으면 이제 경계 조건을 적용해서 수학적으로 푸는 과정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를 0으로 잡겠습니다. 이거는 경계 조건의 적용의 용이성 때문이고요. 물리적 해석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를 0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접합을 이루며 N형 영역은 P형 영역에 비해서 매우 얇게 구성한다. 두께는 비대칭으로 구성한다 그랬죠? 여기 두껍게 하는 이유는 이제 장파장 쪽에 빛의 흡수를 더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전자와 양공의 생성률을 높인다. 그래서 전자는 이쪽으로 가고 양공은 이쪽으로 가겠죠? 자, 두 번째로는 NP형의 표면에는 결함 준위가 없다고 가정하겠다. 이거는 표면 흡수가 없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뭐 요런 쪽, 그 다음에 요 계면 쪽, 그 다음에 요 표면 쪽에 표면 결함이 있으면 캐리어들이 거기에 다 포획이 되고 잡혀버리겠죠. 그래서 표면 흡수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일단 없다고 아주 이상적인 경우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P형 반도체의 길이는 전자의 확산거리와 공핍층의 두께에 비해 충분히 긴 반도체로 가정한다. 자, 우리가 사실 이 공핍층 내에서도 전자와 양공이 형성이 되죠. 열적으로 EHP쌍이 생성이 되고 그래서 전자는 전기에 의해서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죠. 자, 그러한 것들은 사실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무시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네 번째로는 부하 저항을 연결해서 전류가 흐르는 닫힌 회로 조건으로 가정한다. 이게 이제 실제 전력을 공급하는 실제 상황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저항을 달지 않으면 외부 회로가 이렇게 끊겨 있는 오픈 서킷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래서 이 전유차,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울 광기전력이라고 하는데요. VOC, 이게 개방전압이라고 합니다. 요것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전압이 최대가 되고 전류가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개방회로 전압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광전류를 유도할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항을 달아서 전압, 전류 모두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실제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 앞에서 이미 여기 다 설명했죠. 자, P타입 반도체 요 X 이퀄 0 지점에서의 전자의 농도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요 NP0의 지수함수로 이렇게 증가한다. 이거 6장에서 배운 거고요. 그 다음에 자, IX라는 것은 앞에서 했었죠. 자, I0 1-R에 2의 마이너스 알파 X인데 요게 하나 더 붙었죠. 이게 바로 여기를 X 이퀄 0으로 잡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만큼 요 거리만큼 흡수가 되겠죠. 흡수가 돼서 이게 감소할 겁니다. 지수함수로.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2의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재결합이라는 것은 이 분자는 델타 NP죠. 바로 과잉 캐리어입니다. 빛에 의해서 생성된 과잉 전자들이 재결합하는 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성률은 어떻게 되나요? 요거를
미분하고 마이너스를 붙인다 그랬죠? 그러면 자 여기 알파 마이너스 알파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없어지고 알파가 그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다 상수니까 그대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생성률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를 했죠?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연속 방정식 표시한 거 있습니다. 그 방정식의 이제 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러한 연속 방정식을 유도했다기보다도 이렇게 구했었죠. 그래서 자 G 이렇게 대입하고요. R 이렇게 대입합니다. 이꼴 0.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하면 DN으로 나누고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자, 여기 복잡한 계수들이 있죠. 자, 이거를 그냥 B로 치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히 쓸 수가 있죠. 자, 요 미분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풀이 과정을 뭐 수학적인 유도를 하는 건 여기서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이걸 푸는 과정은 이런 겁니다. 자, 이쪽을 제로일 때를 우리는 동차 미분방정식. 그래서 제로로 놓고 풀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를 여기 아닐 때 그대로 놓고 비동차 미분방정식을 구해서 그 해는 동차 해와 비동차 해의 합으로 표시된다. 이런 것들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비동차 방정식을 풀 때 해는 이런 형태를 exponential 마이너스 알파 x 이런 형태를 갖죠. 그래서 그 값을 이제 여기다 역으로 대입해가지고 이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수들을 구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해를 얻는 건데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면 수학을 책을 좀 보시던가 아니면 그냥 결과만 알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이게 0일 때 이렇게 되죠. 이러한 미분방정식은 우리 앞에서도 많이 다뤘었죠. 그래서 변수가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a exponential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c의 exponential. 그래서 자 x가 무한대로 가면 요게 발산이 되죠. 그래서 c는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동차 해는 그냥 요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동차 해는 자 요거를 d의 exponential 마이너스 알파 x로 해를 이렇게 가정을 하고 요거를 역으로 해서 여기다 대입하는 겁니다. 요거 두 번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2의 마이너스 알파 x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나오고요. 요 분자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d의 exponential 마이너스 알파 x 그 다음에 뒤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다 지워지고요. 그래서 남는 거는 요 앞에 이런 계수들만 남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동차 해를 구해보면 일단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계수 D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D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앞에 비동차 해 여기다가 D를 대입합니다. D를 대입하면 요거는 이렇게 되겠죠. 복잡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동차방 정식의 해 구했었죠. 요거죠. 그 다음 비동차 해. 그거에 합이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최종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여기서 경계 조건을 이용합니다. 경계 조건 x = 0에서 np가 되죠. 공핍증 P형 영역의 중성고 경계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np라는 것은 np0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꼴 자, x에다 0 넣으면 a가 되죠. 자, x에다 0 넣습니다. 그럼 이것만 남습니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에서 계수 a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a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 b는 앞에서 이미 다 취한을 한 거 값이죠. 그래서 나중에 b에다가 원래 값을 대입할 겁니다. 지금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b로 그냥 표기를 해 놓을게요. 자, a 상수 다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자, 여기에서 np라는 것은 np0 플러스 자, a에다 이걸 대입합니다. a에다 이걸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다시 정리하면 자, 요렇게 곱합니다.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다음에
요렇게 곱한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가 공통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묶습니다. 묶으면 뒤에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요 앞부분은 그대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제 앞에 우리 NP 구했죠? 요거를 이제 X로 미분합니다. 이걸 왜 X로 미분합니까? 바로 전류 밀도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이 전류 밀도라는 것은 이 캐리어 농도를 X로 미분한 거죠. 그리고 앞에 뭐 확산계수하고 단위 전하량이 붙는데요. 먼저 이거를 구해야지 전류 밀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구한 수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여기까지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x 이퀄 0 지점, 바로 이제 스타트가 되는 시점이죠. P형의 중성 영역이 시작되는 지점, 그 지점에서의 값을 구해보면, 자, x 이퀄 0, 여기다 x 이퀄 0을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쉽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죠.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그래서 a 마이너스 b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만 남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여기 요거를 분자 분모에 ln을 곱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전류 밀도를 구해봅니다. JN이라는 것은 확산 전류 밀도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x 이퀄 0 지점에서.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 b를 이렇게 취환했었죠? 자, 이제 b를 다시 이제 원상복귀 시킵니다. 그러면 이거 다 계산해야 됩니다. 자,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 요거 정리해보면 요 DND는 없어지죠? 그래서 요 뒷부분을 정리하면, 이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값을 잘 보세요. 자, 여기 두 항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전류하고 요 전류는 서로 방향이 반대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요거 우리가 많이 본 거죠. 이게 바로 순방향 전압, 인가했을 때 순방향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었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게, 이게 바로, 태양 전지의 광전류가 되는 겁니다. 그 부호가 서로 반대죠? 암전류하고 광전류는 방향이 반대라 그랬죠? 그래서 이 광전류를 보면, 자, 뭐 초기 입사 빛의 색이 당연히 비례하겠죠. 그 다음에 요 반사율이 작을수록 전류 밀도가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흡수계수 여기 있죠. 흡수계수가 클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문제가 되는 ln, 요게 전제 확산 거리가 되겠죠. 확산 거리는 루트 dn 타우 n이라 그랬죠. 그래서 요쪽 부분이 바로 광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을 가만히 보면, 자, 여기 뒷부분, 이 앞부분은 우리가 특별히 건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흡수계수라는 것은 거의 결정된 값이죠. 재료가 결정이 되면 흡수계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반사율은 우리가 이제 튜닝을 할 수가 있죠. 표면에 뭐 반사 방지 필름을 둔다거나 어떤 코팅을 한다거나 하면 이거를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알파는 우리가 건드릴 수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가 건드릴 부분이 이 ln입니다. 이 ln, 바로 전제의 확산거리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길수록 좋겠죠. 길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요거의 물리적 의미,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광전류를 증가시킬 수 있을지를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 이렇게 되죠. 자, 요게 암전류가 되고 요게 광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광전류를 JL로 표시하고 이렇게 보면, 자, 요 앞에 부분은 우리가 조절할 수 없다 그랬죠? 요 반사율은 뒤에서 다시 설명할 거고요. 자, 포인트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요 값을 보면 분모가 플러스 1이 되죠? 그래서 이 값은 항상 1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값을 1보다 크게 하려면 할 수가 없겠죠? 가장 클 때가 2라고 같을 때입니다. 그러면 어떨 때 이게 같아지냐면 ln이
굉장히 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ln이 굉장히 크면 플러스 1 해봤자 그냥 ln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흡수계수는 어차피 동일한 거니까 무시하고, 자, ln이 굉장히 크면 이게 ln분의 ln이 돼서 1이 됩니다. 이해가 가죠? 그래서 ln을 크게 해야 된다. 즉 확산거리가 길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당연히 상식적인 얘기겠죠. 전자가 재결합하지 않고 계속 확산해 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계속 전류를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재결합하지 않고 계속 가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ln이라는 것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광전류를 결정하는 이 내재적인 요소는 바로 이 전자의 수명, 소수 캐리어의 수명이 되는 겁니다. 이 전자의 수명에는 그런데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전자라는 것이 P타입 반도체에 있는 다수 캐리어 양공과 이제 재결합하는 수명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밴드간 재결합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몇 장에서 배웠죠? 4장에서 배웠던 거예요. 샤클리 니드홀 리컴비네이션 이론에서 타우 SRH. 자, 이거는 뭐하고 결합하는 시간이죠? 바로 트랩하고 결합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트랩의 밀도에 반비례한다 그랬죠? 트랩이 많으면 이 수명이 짧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타우 n분의 1을 취해 봅니다. 타우 n분의 1이라는 것은 자, 캐리어의 수명의 역수라는 것은 1초당 몇 개의 캐리어가 소멸할 것인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밴드 간 재결합하는 거, 그 다음에 이 트랩에 포획돼서 재결합하는 거, 이 두 가지 성분으로 표시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타우 n을 구해보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타우 n을 길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분자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타우 SRH가 클수록 좋습니다. 자, 이게 크다는 얘기는 이게 뭐 무한대가 되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무한대가 될 수가 없겠지만, 자, 이 SRH 타우 이게 길다는 얘기는 바로 트랩하고 전자가 재결합하지 못하고 계속 머무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랩이 없으면 트랩하고 재결합하는 시간이 무한정 길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수 캐리어의 수명을 길게 하려면 바로 트랩의 밀도를 줄이는 겁니다. 트랩이 없어야지만 전자가 트랩하고 포획되는 그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없으면 재결합 못하니까 무한대로 되겠죠. 없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트랩의 밀도를 굉장히 낮게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는 이 실리콘 결정에 결함이 없어야 된다. 트랩을 유발시킬 만한 어떤 디펙트 이런 거를 만들지 말아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결정을 아주 퍼펙트하게 하이 퀄리티로 결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불순물들이 있습니다. 트랩들을 만드는 불순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오염되지 않게 결정에 들어가지 않게 그러한 불순물들을 제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전류를 증가시키는 가장 내재적인 핵심 인자는 바로 소수 캐리어의 수명을 길게 해야 된다. 소수 캐리어 수명을 길게 하는 것은 이러한 의도하지 않는 불순물이나 결정에 결함이 없도록 설계를 만들어야 된다. 공정상에서도 결함이 많이 생길 수가 있죠. 자,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광전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이 소수 캐리어의 수명을 길게 해야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광전류를 이제 증가시키는 부가적인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요. 이 바로 반사율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에 이렇게 반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뭐 안티 리플렉션 처리를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회절 격자 같은 것을 설치해서 빛들이 반사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도 적용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표면에는 원래 이 댕글링 본드들이 많이 존재하죠. 그런 것들이 전자 포획 원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패시베이션 층으로 실리콘 옥사이드 층을 얇게 대포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전자들이 이 태양전지 요 끝단 요 P 플러스 요 끝단 여기에는 항상 트랩이 존재하죠. 이렇게 절단면에는 트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가서 여기 트랩에 포획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P 플러스 층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보면 이쪽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리어가 형성이 돼서 전자가 이쪽으로 못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들을 전부 이렇게 디퓨전 시키고 그 다음에 공피층에 걸려있는 전기에 의해서 드리프트해서 N형으로 이렇게 모을 수 있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P 플러스층을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광전류 증가를 위한 이제 기술들을 알아봤고요. 그렇지만 자 이런 것들에는 이제 한계가 다 있는 겁니다. 이게 태양전지라는 것은 주 전력원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죠. 굉장히 효율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들을 보면 그런 이유를 이제 이런 식들을 보면 다 아는 겁니다. 이것도 다 물질이 정해지면 이것도 결정이 되죠. 그 다음에 LN이라는 것은 자 전자가 이 확산거리가 길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전자가 오래 살아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결정하는 게 앞에서 설명한 트랩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트랩들이 많으면 트랩에 포획이 됩니다. 이 포획이 되면 이런 것들은 그냥 없어지는 거죠. 광전류에 기여를 못합니다. 그래서 트랩을 줄여야 되는데 트랩을 완벽하게 줄일 수는 없겠죠. 개수를 많이 줄인다 해도 또 뭐가 문제냐면 이 밴드 간 재결합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결정된 값들입니다. 마이크로세크에서 나노세크 정도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이게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를 뭐 이렇게 크게 광전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수명을 길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광전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인자는 전자의 수명인데 이 전자의 수명은 바로 우리 이 트랩 밀도를 줄여가지고 트랩에 포획되는 그 확률을 줄임으로써 전자의 수명을 길게 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제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태양전지의 출력, 그 다음에 뭐 개방전압, 단락전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